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수용했지만 여야가 세부 사항을 놓고는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여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통일교 특검을 할 마음이 있기는 한 것입니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사법부가 특검 추천권을 독점한다면 그런 특검을 뭐하러 합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말로만 특검 즉각 추진이라고 외치는데 추천권 논쟁으로 특검을 지연시키려는 꼼수가 아닌가 걱정됩니다. 민주당은 문계기와 침대 축구의 정당입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특검을 신속하게 처리하길 원한다면 조건 달지 말고 올해가 가기 전에 이 법에 동의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좀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이유로 결국 통일교 이 의혹의 핵심 피의자들에게 시간 벌어주게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이 통일교 특검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 이제 정치권에서 특검 추천과 수사 범위라든가 이런 걸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경찰 수사가 끝날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수사가 미진하면 그때 특검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정당이 상대 정당의 어떤 의도에 대해서 의심을 하잖아요.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밖에 없는 특검 추천에 대한 어떤 딜레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있는 건데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새로운 논리가 있어요. 뭐냐면 갑자기 특검을 패스트트랙에 태우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는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에서 60일 정도 끌 수가 있거든요. 그럼 최장 330일이 걸릴 수가 있어요. 과거 2019년도에 뭐 선거법, 공수처법이라든지 다른 것들 보면 시간 많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또 희한한 게 국민의힘 안에서 최보윤 대변인하고 박성훈 대변인하고 입장이 달라요. 최보윤 대변인은 패스트트랙을 하자. 박성훈 대변인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고민해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좀 정리가 안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빨리 하자는 입장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시간이 좀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결과적으로 결국 수사받는 분들에게 좀 유리해지는 거는 맞는 거 아닌가 싶어요? 기본적으로 수사라고 하는 것은 지연되면 범죄자 좋은 일을 하는 것이죠. 아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통일교 특검을 할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라고 하는 영상을 보셨는데 제가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묻고 싶은 말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말로만 통일교 특검을 하자고 하지 그 추천을 민주당 계열 정당이라든가 혹은 민주당에게 유리한 단체가 추천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민중기 특검이 이걸 수사했어야 되는데도 109일 동안 수사도 하지 않고 이첩도 하지 않고 방치했기 때문에 특검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민주당은 추천권 문제는 깔끔하게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지금 국민의힘이 추천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 행정처장, 즉 제3자가 추천하게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합의하면 특검을 당장 내일이라도 합의해서 법사위 통과시키고 국회 본회의 통과시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것은 결국은 통일교 특검을 회피하겠다라는 말의 다름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검 추천권을 놓고도 신경전이 강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야권에선 법원 행정처에 추천권을 주자 이런 입장인데 민주당에서는 법원 행정처만큼은 절대 안 된다. 지금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협상을 하게 되면 정말 협상을 이뤄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물론 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제안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뭐 국민의힘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한참 이슈가 됐던 것이 내란 전단 재판부 설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란 전단 재판부 설치라는 이 큰 이슈가 생기기까지 근본적인 원인이 저희 민주당이나 많은 국민들이나 당원 지지자들은 이 조희대 사법부를 믿을 수가 없다는 이유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정서가 깔려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 대법원장이나 법원 행정처가 이 특검을 추천하자라고 하면 반대로 국민의힘이 저희 민주당 입장이라면 받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에서도 뭐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일단 민주당 첫 번째 원칙은 대법원은 받을 수가 없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은 있어요. 우리가 3대
특검을 추천했던 것처럼 그때 당시 윤석열 전 정권을 창출한 여당인 국민의힘을 배제했던 것처럼 또 그런 논리로 따진다고 하면 다른 야권에게 관련이 없는 야권에게 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어쨌든 원칙은 대법원은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민주당에서 한 명, 국민의힘에서 한 명 이렇게 추천하자라는 말도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과거에 특검 이제 발의를 할 때 수사 대상이 속해 있는 정당에서는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과는 좀 배치되는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이 첫 번째 정해진 원칙은 이 대법원이 추천하는 건 안 된다. 하지만 당내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의견 중에 하나가 뭐 국민의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다. 왜냐하면 일단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를 해야지 이 특검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 중에 하나고 또 다른 안으로는 뭐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배제한 다른 야당들이 합의를 해서 또 추천하는 이런 방법까지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다른 안으로 외부 추천기관, 뭐 헌재, 민변 얘기들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헌법재판소장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했잖아요. 그런 점에서 지금 민주당에 속해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소장이 있는 헌재로부터 추천을 받는다.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민변은 더더욱이나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라고 하는 단체는 변호사들의 어떤 법정 단체가 아닙니다. 특정한 지향을 갖고 있는 분들의 임의단체에 불과한 것이고 현 정부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뭐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민변 출신이죠. 조원철 법제처장 민변 출신입니다. 원민경 성평등 가족부 장관 역시 민변 출신입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민변 출신이죠. 또 그 밖에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민변 출신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민변 출신들이 내각과 정부 요직에 질비한 마당에 민변으로부터 특검 추천을 받는다. 차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더 솔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디서 추천을 받아야 가장 공정하다 소리를 좀 들을까요? 그 사법부 추천 특검은 오랜 역사가 있죠. 2005년에 이른바 그 사할린 유전 특검 때부터 대법원장 추천 특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전신인 대통합 민주신당이 통과시킨 그 BBK 특검, 그것도 대법원장 추천을 했었습니다. 사법부가 추천해서 특검을 한 제3자 특검 사례가 4번이나 있고 그런데 민주당에서 자꾸 조일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 마지 않으니 그러면은 법원 행정처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하자. 그리고 법원 행정처장은 직접적으로 재판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더라도 관여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이 모든 면을 봤을 때 논리적으로 정합적이에요. 예.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없어 보입니다. 자, 여야는 특검 수사 범위를 놓고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싹 다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경원 의원님은 천정궁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으로 해산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정청래 대표가 막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오히려 전재수 장관 등 이재명 정권의 핵심 인사들의 통일교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이재명 정권이 해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청래 대표께서 그런데 말입니다라고 하면서 나경원 의원 얘기를 꺼냈는데 정말 말 그대로 그런데 말입니다예요. 갑자기 나온 것 같아요. 갑자기 나왔다는 것보다는 예. 요즘 이제 그 뭐 SNS 같은 데만 보더라도 이 천정궁에 갔냐 안 갔냐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언론사에서 이 나경원 의원에게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천정궁 가셨냐? 그런데 뭐 드린 말씀이 없다. 혹은 뭐 본질이 아니다.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천정궁을 간 것이 꼭 불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본질과 핵심은 좀 맞거든요. 왜냐하면 갔다고 하면 의심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경원 의원께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갔으면 갔다, 안 갔으면 안 갔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안 해주시니까 정청래 대표까지 답답해서 물어보는 것 같다. 그리고 최초의 통일교와 연루된 의혹이 있다고 나온 명단이 5명이었잖아요. 국회의원이. 예. 정치인이. 그중에 민주당이 3명. 전재수, 정동영, 임종성. 그리고 국민의힘이 누굽니까? 나경원, 김규환 아닙니까? 근데 이 김규환 의원님은 신명나게 가서 노래까지 부르셨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불법이라고 안 합니다.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나경원 의원께서도 갔으면 갔다, 안 갔으면 안 갔다 얘기해 주시면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뭐 이제 금품 수수 의혹이 있는 핵심 피의자들 말고 그냥 뭐 녹취록에 언급돼 있는 다른 정치인들 이름이 많잖아요. 네. 나경원 의원님도 포함이 되어 있고 네. 뭐 민주당 지금 여권 인사들도 여러 포함되어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민주당은? 다 같이 수사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국민들이 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지금 연루돼 있는 사람들은 수사하라는 거 아니지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에서도 이번 기회에 일종의 육참 골단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 뭐 국민의힘에서는 얼마 전에만 하더라도 뭐 민주당이 이제 친명은 안전하고 친문 그 정치인들이 많으니까 이거 하자는 것이다 하는데 방금 또 성원석 원내대표님 말 들어보니까 또 친명 핵심인 전재수 의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어쨌든 간에 국민들의 지금 요구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관련자들 다 수사하고 책임이 있으면 처벌하라는 겁니다. 그 정청래 대표께서 나경원 의원을 포함해서 뭐 민주당 의원들까지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좀 이런 오해를 안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나경원 의원만 콕 집어서 얘기를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요, 내로남불이 굉장히 체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9월에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요, 국민의힘이 통일교와 연루됐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10번, 100번 정당 해산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에서 통일교 게이트에 관련된 인물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알았는데도 여전히 정당 해산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은요, 앞으로 고스란히 민주당의 부메랑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권성동 의원 한 명 기소되어 있다고 정청래 대표가 정당 해산 운운을 반복하는데 만약에 민주당에서 통일교로부터 금품 받은 국회의원 단 한 명이라도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는 민주당이 자진 해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인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경고해 드립니다. 네, 여야가 세부 사항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검 상황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으로부터 호텔 숙박권을 제공받았다는 논란에 이어서 가족 공항 의전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김 원내대표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숙박권을 갖다가 그렇게 이용했던 것은 적절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칼호텔로부터 약 34만 원 정도에 구입을 한다. 대한항공에서 저랑 다른 의원한테 지금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준 사항이니까요. 그때 당시에는 관계가 좋고 보좌진들이 의원을 갖다가 이렇게 잘 모시겠다 했는데 사실 인간적으로 봐도 그때 제 손주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었거든요. 갓난아기였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잘 모시려고 그랬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공항 편의 제공을 대한항공에 요청한 정황이 포착이 된 건데 이 요청에 대해서 김병기 원내대표 뭐 자발적인 문의였고 보좌진의 자발적인 문의였고 편의 제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김영란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사실 뭐 항공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기업에서 국회에 대한 편의 제공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김영란법이 이제 생기면서부터 뭐 액수 제한도 생기고 식사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많은 어떤 법적 제재가 들어가면서 사라졌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어떤 문화가 아직도 남아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부적절한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또 뭐 수사가 필요하다면 또 수사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해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신뢰하는 입장인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의혹이 있고 또 보도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또 김병기 원내대표가 반드시 잘 해명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병기 원내대표의 해명에서 좀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보좌진이 자발적으로 했다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얘기는 보좌진이 김병기 원내대표의 어떤 지시나 허락 없이 그냥 알아서 했다, 모르게 했다라는 얘기인지 어떻게 들으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김병기 원내대표는 보좌진 탓에 여념이 없는 것이죠. 본인은 탓하고 싶지 않다라고 워딩은 하는데 내용은 잘 들어보면 다 보좌진 탓을 하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자발적으로 잘 모시려고 한 것이 아닌가 싶다라고 하는 부분은요. 결국에는 내 의지와는 무관하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가 틀어진 보좌진이 상황을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것 역시 전형적인 메신저 공격입니다. 자, 그런데 공개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한번 잘 보면요. 김병기 의원의 당시 보좌진이 대한항공 관계자에게 항공권 이미지를 전송합니다.
그 항공권 이미지 누구로부터 받았을 겁니까? 자, 이 탑승자가 누구예요? 김병기 의원의 며느리 그리고 손자입니다. 예. 탑승권의 주인으로부터 받았다고 보는 것이 유력하겠죠? 혹은 김병기 의원과 매우 밀접한 사람으로부터 받았거나 그럴 겁니다. 그러면은 그걸 누구로부터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그 내역도 해당 보좌진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보좌진 탓을 한다? 지금 이걸 공개하고 있는 전 보좌진은 굉장히 정밀하고 정교하게 사실관계를 내놓던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신중하게 잘 판단하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가 변호사로서 이 사건을 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병기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 단체 대화방에 저를 둘러싼 보도로 심려를 끼쳐서 송구하다 이렇게 사과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 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김 원내대표의 리더십에 좀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타격이 아무래도 없지 않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해를 해명하기 위해서 또 사과의 글을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 의원들에게 저런 글을 올렸다는 것은 저는 시기적절했다고 보고 어쨌든 앞으로 이게 사실 본질적인 문제는 뭐 지금 김병기 의원과 관련된 이 의혹들이나 논란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이 과거에 사퇴한 직원이 사직한 직원과의 불화에서 시작된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냥 저도 뭐 보좌직원 10년 이상 해봤지만 이게 내밀한 정보기 때문에 예. 이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의혹이 제기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들 중에서도 사실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궁금해도 못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이 먼저 나서서 물어보는 건 적절했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의원 단체 대화방에 사과도 하시고 이런 입장도 냈습니다. 그러니까 호텔 숙박권에 대해서 1박에 34만 원 정도다. 이게 결국 청탁금지법을 좀 염두에 두고 이 100만 원 넘지 않는 거다라는 말을 좀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청탁금지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이 문제는 단순히 청탁금지법 위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김병기 의원이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받은 것이고 당시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는데 그 국토교통위가 많은 업무와 연관이 있게 마련인 대한항공으로부터 이 호텔 숙박권을 받았다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대법원 판례상 국회의원의 직무 관련성은 굉장히 그 범위가 넓습니다. 폭넓게 인정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직무와 정확하게 1대1로 대응하지 않아도 포괄적으로 그 국회의원의 직무 범위에 있는 일과 관련해서 금품을 받으면 그게 뇌물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김병기 의원은 앞으로 뇌물죄의 성립 가능성까지 열려 있는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본인이 이건 100만 원 미만이다라고 강변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대법원 판례 중에서는 83,500원 상당의 향응도 뇌물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짧게만 덧붙이면 예. 이 호텔 숙박권의 경우에는 받았을 당시의 가격이 핵심이거든요. 예. 그럼 받았을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다음에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한 번 더 받았기 때문에 이건 법적으로는 2회로 계산하게 됩니다. 아, 예. 그런 점에서 김병기 의원이 지금 역시 법적으로 해명하는 것 또한 상당히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중한 해명을 내놓아야 될 것 같다라는 진심 어린 조언까지 좀 해주셨습니다. 앞서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 대해서 시기적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시기는 적절한데 내용 자체로는 좀 충분한 입장이었다고 보세요. 사과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 한동훈 전 대표는 호텔비 반환하면 끝이냐. 이런 식이면 대한민국에 감옥 갈 사람 한 명도 없을 거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 대한항공과 관련해 가지고 이 칼 호텔 이런 내용에 있어서 예.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본인도 말했지만 부적절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또 이 반환한 것이 또 잘못됐다라고 해버리면 어쩌란 말인 겁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가 지적했던 것은 충분히 그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또 반환하는 것도 당연한 논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